썬데이 저널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총리 지명자의 일가,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가 라인펀드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총리 인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장하성, 주중대사 등 왜 문정권 실세들은 하나같이 펀드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까요? 김부겸 사위 가족 베일 속 맞춤형 특혜 라인펀드 실체 수면 위로 사위 일이라 난 모른다. 썬데이 저널 1262호 4월 25일자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마련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를 악용한 무더기 대출 사기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참 과감하고도 기가 막힌 사기 대출들이었습니다. 구멍 뚫린 EIDL 대출, 연방검찰기소장에 나타난 한인 사기꾼들의 EIDL 대출 충격 보고서, 충격 불법 대출 백태를 썬데이 저널 4월 25일자 긴급 와이드 대 특집 1, 2편에 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자 지지율 부동의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일까요? 잠시 후 이슈 집중해서 윤 전 총장에 관련된 썬데이 저널의 기사들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의 주요 산업이 될 전기차 배터리 산업,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끼리 맞붙은 분쟁. LG와 SK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벌여왔던 세기의 소송이 2년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결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연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핍박과 억압을 견디고 그 역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영웅 스토리를 좋아하죠. 이와 비슷한 구도의 스토리를 가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본인의 말처럼 소신 있는 강골검사 이미지를 갖게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정치검찰과 정권에 맞서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과 소외를 당하면서도 검사로서 소신이 뚜렷하고 강한 사명감을 드러내면서 원리 원칙을 강조해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수사에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낙점이 돼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었죠. 그런데 문정부의 파격적 인사단행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붙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현 정치인들의 염증을 느낀 여론, 그리고 언론이 그를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정치 인문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최근 행보로 봤을 때는 정계 진출의 의지가 보이죠.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부동의 지지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의 이미지, 강골 검사 이미지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서 윤석열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정치인 윤석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 그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킨 검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그의 이력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과연 그는 공정한 검사였을까요? 정치인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의 언어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의 도덕성과 청렴도도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꾸준히 보도해온 썬데이 저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기사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일자 특수해부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의 치명적 약점들 편 기사에서는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장모와 부인의 불법적 사업 운영과 부동산 투기, 이력에 관한 의혹을 보도했죠. 이와 더불어서 MB정부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누렸던 권력의 달콤한 맛, 시행그룹 표적 수사 가능성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도피 공조의 의혹을 중심으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이어서 윤석열 특수해부 2편 웅진 타이거월드 강탈 사건, 윤석열 개입 정황 흔적의 의혹들에서는 같은 파평 윤씨로서 친분을 쌓아왔던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관련 사건과 당시에 검찰 요직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착관계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특수해부 3탄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하고 있죠. 문 정권의 국정 운영 실책의 결과로 지금 그 반사 이익을 윤 전 총장이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3일자 전혀 가능성 없는 윤석열 대망론 실체 추적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수개월 전까지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교했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 단연 선두를 달렸었던 반기문 전 총장의 기세가 단숨에 꺾인 상황처럼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윤 전 총장도 혹독한 검증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 대망론은 허망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윤을 보면 반이 떠오른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3월 25일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실체 추적편에서는 끝없이 나오는 윤석열 장모의 투기 의혹을 실었습니다. 그의 장모는 왜 그렇게 많은 송사에 휘말렸을까요? 또 그의 동업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승소를 하거나 처벌을 피해서 수익을 독식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돈을 벌어들인 가족을 둔 윤 전 총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인 이 상황에서 과연 그의 장모가 온갖 투기 의혹과 부동산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문제는 처가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처벌을 피해갈 법적 조언을 바로 윤 전 총장이 해주었다는 정황이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까도 끝이 없는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의 의혹들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본국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죠. 윤 전 총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윤 전 총장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겠다고 모인 인사들이 창당까지 하고 윤 전 총장과 학연 지연을 어떻게든 엮어서 선을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윤 전 총장의 멘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역술가들도 있습니다. 최보식 전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개인 웹사이트 최보식의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멘토 A씨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도인인지 점술인인지 사이비 교주 같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역술인 A씨가 주장합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꾸준히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역술인도 윤 전 총장 측근과의 만남에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결코 밑도 끝도 없이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과시하는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소신 있고 뚝심 있는 강골검사 이미지는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한 것으로 보였느냐가 때로는 더 힘을 얻을 때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현 정권의 유권자들의 심판, 이 심판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현실 제도권에 자리 잡기 위한 조직과 세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 제로, 윤 전 총장의 대권을 향하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게다가 그가 대권 후보로서 거쳐야 하는 좁은 검증의 문을 처가의 각종 의혹을 짊어지고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 속엔 온갖 아름답지 못한 내용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찾아보고 알아내야 하겠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하니까 전기차의 핵심 부분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역시 주요한 산업이 되고 있죠. 따라서 근래에 글로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가진 주요 경쟁국이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4.5%가 되면서 중국과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또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끼리 맞붙은 분쟁, SK와 LG 간에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벌여왔던 배터리 소송이 드디어 2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SK 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면서 2019년 4월에 SK 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총 76명의 인력을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함께 빼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지난 2월 ITC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10년 동안 SK의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SK 사내에서 주고받은 2개의 이메일이 주요한 근거가 되었죠. 이 두 정상급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벌인 세기의 소송은 그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과 포드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미국 내의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생겼고요. SK 측이 진행 중인 조지아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설립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적지 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했죠? 친환경 정책. 여기에 바이 아메리칸 공약으로 미국산 전기차 제조 및 판매를 크게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전기차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번 IT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공익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ITC의 판정을 뒤집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일이었던 하루 전날 지난 10일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엔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즉 합의 요구가 있었겠죠. 만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었다면 바이든 대통령 스타일국일 뻔했습니다. 합의 결과 LG와 SK는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분쟁을 모두 종결하고요.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는 한편 앞으로 10년간 서로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 원, 로열티 1조 원 등 총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승리일까요? LG의 압승이었습니다. 먼저 LG와 바이든 행정부는 실리와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LG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의 최고액인 2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LG의 캐거는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가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SK는 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기업이라는 멍해를 지고 가야 되고요. LG는 로열티를 받는 기업의 위상을 얻은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공약을 지키게 되었고요.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라는 체면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 및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실리를 챙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SK는 어떨까요? 카운터 펀치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절망적인 일만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SK 측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합의 직후 예상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15%나 폭등하는 현상을 통해서 그래도 신뢰를 잃지 않았구나. 기업 신뢰도는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로써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50%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국이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기술력, 인프라 등의 난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반도체를 압도할 차세대 먹거리를 선정하는 대운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썬데이저널 USA 1261호에 실린 전기 배터리 3년 사투, LG, SK 2조 원 전격 합의한 쓰라린 속사정편 기사에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LG 완승에 일조했던 이메일의 자세한 내용과 소송 제기 전 LG의 포토맥 러그룹과의 로비 계약 사실,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관련 한국인 불법 취업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이슈 집중이었습니다.